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나 활동 기록 같은 거요? 이게 정말 나만 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나요? 사실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 누가, 언제, 또 누구랑 소통하는지 이런 정보 있잖아요. 이른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메타데이터만 이렇게 잘 분석해도요, 개인의 어떤 관계망이라든지 생활 패턴, 심지어 위치까지도 파악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전화 통화 내용을 전혀 몰라도 누구랑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지만 알아도 많은 걸 추측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통신 감시나 또 원치 않는 추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하려고 많이들 쓰시는 VPN이나 토어 같은 기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데이터 추적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VPN은 중앙 서버의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토어 같은 경우도 그 노드 경로가 좀 비교적 고정적일 수 있어서 메타데이터 추적에 완벽히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메타데이터까지 확실하게 숨겨주는 정말 강력한 기술이라고 하던데요. 믹스넷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내용을 암호화하는 걸 넘어서서 통신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감추는 기술이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기존 기술들이 주로 메시지 내용 보호에 좀 집중했다면요. 믹스넷은 그 통신 경로와 패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자체를 완전히 뒤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뭐랄까, 감시의 어떤 근본적인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VPN은 중앙 서버를 거치고 톨은 그 정해진 노드를 통과하는데 믹스넷은 뭐가 다른 거죠? 믹스넷의 핵심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섞고, 지연시키고, 위장하는 겁니다. 섞고 지연시키고 위장한다. 네. 먼저 보내는 메시지를 여러 조각으로 잘게 나눠요. 그리고 이걸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이 조각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믹스 노드라는 서버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경로가 완전히 무작위적입니다. 여러 노드를 거치는 건 토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각 믹스 노드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다릅니다. 믹스 노드는 일단 도착한 메시지 조각들의 순서를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버려요. 아, 순서를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약간의 시간 지연, 딜레이를 추가합니다. 아주 잠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가짜 트래픽, 더미 트래픽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의미 없는 데이터죠. 아, 가짜 트래픽을 섞는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진짜 통신인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가짜 트래픽이 섞이면 외부 관찰자는 이게 실제 데이터 전송 시점인지 가짜 데이터 시점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의 트래픽 양이나 패턴을 분석하는 타이밍 공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이야, 단순히 경로를 우회하는 걸 넘어서 통신 패턴 그 자체를 그냥 안개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방식이네요. 그럼 실제로 이런 기술을 구현한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믹스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나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임이요? 예,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서 자발적인 노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죠. 또 학술 연구 기반으로 시작된 뉴픽스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건 지연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텔레그램 같은 프라이버시 메신저나 또 익명성이 아주 중요한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은 금융결제 같은데 활용될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이 믹스넷 기술이 디핀이라고 하는 분산형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랑 만났을 때 더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디핀이면 사용자들이 직접 저장 공간이나 충전소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상받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믹스넷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디핀의 믹스넷을 결합하면요, 위치 추적 불가능한 공유 자산 관리라는 전에 없던 모델이 가능해지는 거죠.
위치 추적 불가능한 공유자산 관리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서 전기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지 그 기록 있잖아요. 또는 누가 자기 하드디스크 남는 공간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제공하는지 같은 활동 기록을 완전히 익명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위치 추적 불가능한 공유 자전거라니 생각만 해도 신기한데요? 그럼 뭐 스토킹이나 감시 걱정 전혀 없이 도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자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네요? 이건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진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의 어떤 과도한 감시나 검열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가의 공유 장비 같은 경우 도난이나 해킹 위험도 줄일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런 탈중앙화된 차량 공유 서비스, 아니면 사용자의 실제 위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VR이나 AR 기기 대여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노드를 거치고 또 일부러 지연 시간까지 추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실시간 게임이라든지 화상통화처럼 속도가 정말 중요한 서비스에는 적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사용자 경험과의 균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지연 시간, 레이턴시 문제는 믹스넷이 풀어야 할 중요한 기술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프라이버시 수준을 높이는 것과 또 사용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믹스노드 운영자들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인센티브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확실히 기술적 복잡성이 따르긴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믹스넷은 단순히 통신 내용을 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그 통신 패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자체를 감춰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특히 디핀 같은 새로운 인프라 모델과 결합했을 때 그 파급력은 정말 커 보입니다. 네, 앞으로 디핀, 디파이, 웹3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사용자의 활동 기록 그 자체를 보호하는 믹스넷 같은 프라이버시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추적 불가능성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당연해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역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